Bonjour tout le monde, je m'appelle Marion. Je suis très contente d'être avec vous et de pouvoir vous enseigner le français à Shuon School. 나희용 선생님. Inviter des amis à une soirée. 저녁 파티에 친구를 초대하는 글 써보겠습니다. Prendre un rendez-vous à la banque. 은행에서 약속을 잡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동안 세입자 구함, 이것 하나의 제목이죠. 그런데요, 보통은 명사로 써야 하지만 정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쓸게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발음이라든지 회화라든지 듣는 능력 모든 것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한국에서 내가 어휘를 좀 더 배우고 또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남의 말을 들을 때 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어느 지점에서 숨을 쉬는지조차 더 자세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튜브, 프랑스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프랑스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요, 스크립트도 제공하는 유튜버들 많아요. 스크립트 보면서 이 사람의 말투를 모방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모방하듯이 하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나 좋아하는 왠지 마음에 드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정말 닮고 싶다. 이 마음으로 계속 하시면요. 단순히 시험 준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발음 연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강의는요. 아두에서 배양사의 학습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책 한 권을 다 보셨거나요. 어휘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더 좋으세요. 그런데요, 내가 문법을 더 정확하게 쓴다고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작문까지 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작문이라는 것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글 하나를 유기적으로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와 달리 순전히 글로써 내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과목입니다. 저의 강의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포뮬, 형식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프랑스어 작문에서 형식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문을 메일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폼, 또 주장문을 쓴다면 또 주장문에 맞는 폼에 맞춰서 내 생각을 거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 형식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한번 익혔던 문장을 다른 강의들에 계속 이어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게 될 때 이 프랑스만의 문장 방식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생각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요,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예를 들어 시험을 하셨을 때, 시험을 준비하실 때 문장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대입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이 델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20강까지요, 델프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 골라서 다 적용을 했거든요. 이것을 열심히 연습하시면요, 시험장 가서 아예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우리가 함께 했던 주제들 생각하면서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프랑스어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을 위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어에서는 장문, 포뮬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기소개서까지 가게 되면요, 보통의 문장과는 달리 더 정형화된 거의 포뮬에 가까운 문장들로 나를 소개해야 돼요.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아예 보여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형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메일이나 편지로 많은 등록,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작문법, 어떻게 편지 쓰는지, 어떻게 경고를 쓰고, 어떻게 이름을 쓰는지 다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체류하셔서 무리 없이 여러 업무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고급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알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 기본 문법을 전제로 해서 어휘를 늘려가야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 단어장을 보는 것인데요.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문과 함께 나와 있는 것을 고르셔야 돼요. 이 예문 속에서 단어를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초보일 때는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 검색해서 유효가 나와 있고 그것을 번갈아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각 유효어들이 각자 다른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속에서 단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 단어만 찾는데도, 그 뜻만 찾는데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습득하는 데는 하루로 치면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매일 이렇게 2-3시간씩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면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뉘앙스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꾸준히 하면서 계속 단어를 연습하다가 보면은요, 나의 프랑스어 실력이 어느새 일취월장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뉘앙스까지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고급의 단계로 올라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불어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더군다나 저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불어에 다가가는 것이 사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불어와 한국어 정말 다른 언어이죠. 저는 그런데요, 이 다른 점을 그저 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언어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른 점을 흥미롭게 보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흥미로움을 가져도요, 정책이란 것이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정말 루틴을 깨트리고 싶을 만큼 정책이란 것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원래 하는 공부 습관 그대로 유지하면요, 나중에는 이 프랑스어가 정말 일취월장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함께 할 것이고요. 정말로 언어라는 것은 노력을 배신하지가 않습니다. 꼭 정체기를 잘 넘기시고 나중에는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프랑스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Bon courage à tout le monde!